복숭아뼈는 바깥쪽과 안쪽 두 개의 복숭아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발목에는 뒤쪽에 후방 복숭아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겉에서 만져지지가 않아서 일반인들은 복숭아뼈를 2개라고 하고 정형외과 의사들은 복숭아뼈를 3개라고 합니다. 복숭아뼈 골절은 발목 골절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속하는데 이 골절을 나누는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나 나누는 방법은 지극히 학문적인 것이어서 굳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복숭아뼈가 2개냐 3개냐를 왜 이야기했냐 하면 단순히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숭아뼈가 하나만 부러지는 골절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바깥쪽 복숭아뼈가 단독으로 부러지는 것입니다. 물론 안쪽 복숭아뼈만 부러지는 단독 골절도 흔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뒤쪽 복숭아뼈만 부러지는 골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숭아뼈 하나만 부러지는 경우들이죠. 다음으로 더 큰 센 힘이 작용하게 되면 복숭아뼈가 2개 부러지게 됩니다. 바깥쪽 복숭아뼈와 안쪽 복숭아뼈가 동시에 골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골절은 비교적 흔한 골절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바깥쪽 복숭아뼈와 뒤쪽 복숭아뼈가 같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은 복숭아뼈가 2개 부러지는 골절이죠. 여기에서 또 더 큰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 3개의 복숭아뼈가 다 골절이 됩니다. 이렇게 3개의 복숭아뼈가 다 골절이 되는 것은 가장 심한 형태의 골절이고 이러한 형태의 골절도 드물지 않게 발생됩니다. 골절이니까 발생 원인은 당연히 외상입니다. 발목의 골절은 직접적인 가격보다도 회전, 외력이 심하게 걸리거나 한 방향으로 심하게 꺾이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외력이 비교적 약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뼈를 잡고 있는 힘줄이나 인대의 파열이 발생하지만 외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 힘이 뼈로 전달돼서 골절이 되는 것이죠. 골절이 되어도 관절면을 침범하지 않았거나 벌어진 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깁스 고정을 하여 더 이상 골절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목발을 사용하여 골절된 부분에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뼈의 종류에 따라서 붓는 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뼈는 언젠가는 붓습니다. 부러진 부분이 잘못 붙으면 부정유합이라고 해서 장애가 남습니다. 붓기는 붓지만 똑바로 붙어야 하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에 해당되는 골절이라도 꼭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골절 중에 관절면을 침범했거나 일정 이상 골절 부위가 벌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뼈가 붓기는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똑바로 붙을 수가 없고 기능적인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뼈의 정렬을 바르게 해서 붙여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골절의 종류 중에 외측과 내측의 양쪽 복숭아뼈가 부러진 경우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발목을 하나의 기둥으로 봤을 때 양쪽 기둥이 다 무너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절로 바르게 뼈가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적 고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개방성 골절입니다. 개방성 골절이란 부러진 뼈의 끝이 피부를 뚫고 나온 경우를 말합니다. 뼈가 외부로 노출되는 즉시 이것은 감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부러진 뼈의 끝이 아직 피부를 뚫고 나오진 않았어도 심하게 피부를 이렇게 찌르고 있다면은 이 부분의 피부색이 점점 변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급하게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찌르는 부분의 피부가 점점 괴사가 되어서 나중에 더 큰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탈구가 동반된 골절에서 탈구가 정복이 되지 않는다면 응급수술을 해야 됩니다. 만약 정복이 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혈관과 신경 손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의 복숭아뼈 골절의 경우에는 수술 후 4주 정도가 되면 딛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 깁스 고정도 반깁스 정도의 약한 고정만 하면 되고
수술 후 발목의 움직임은 초기 통증만 좀 좋아지면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 정도의 골절에서 요즘에도 통깁스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던데, 이 정도 골절에서 수술 후 통깁스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근위축만 초래하고 발목의 강직만 악화시켜서 최신 트렌드에 맞지 않는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개의 복숭아뼈 골절의 경우 수술 후 4에서 6주 정도 되면 딛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골절의 양상에 따라 수술 후 반깁스 고정 또는 탈부착 보조기 착용 정도의 약한 고정만 하면 되고, 수술 후 발목의 움직임은 초기 통증만 좀 좋아지면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 정도의 골절에서도 역시 통깁스는 근육 위축만 초래하고 발목의 강직만 악화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재활을 더디게 할 수가 있어서 역시 최신 트렌드에 맞지 않는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3개의 복숭아뼈 골절의 경우에는 수술 후 6주가 돼서 딛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수술 후 통깁스로 강한 고정을 하기보다는 그 수술 고정 자체를 안정되게 내고정을 해서 수술 후에는 통깁스 말고 탈부착 보조기 착용 정도의 고정만 하고, 수술 후 발목의 움직임은 초기 통증만 좀 좋아지면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추후 재활 및 보행을 생각해서 근육 위축을 최대한 줄이고 발목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통깁스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